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5시 20분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미국 증시의 변화는 크게 없었죠. 그죠? 없었고, 코인이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개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못 해드렸어요. 해드렸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 단톡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못 해드렸고, 하지만 뭐, 조심하셔야 되는 이슈에 대한 언급 좀 충분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문의 주셨던 뉴스에 대한 종목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생방 때, 마지막 생방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다. 알트코인도 그렇고 저렴한 가격대고 바닥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거기에서는 저는 이견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되돌려 드리자면, 왜 이때는 더 갈까요? 하고 사면서 이때는 매수를 못하는 거죠.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이때는 자꾸 사고 싶어 하시면서 왜 지금은 조금 더 빠지면 난리를 치시는 걸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붙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리스크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일 수도 있고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가지 리스크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매수하기 차라리 나은 시기라고도 말씀드리겠지만 코인 시장에 맹목적으로 뛰어들지는 마세요라고 신신당부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다 코인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주식들을 제가 시황을 내드린 거 보면 거의 다 1, 20배 다 올라가거든요. 그냥 좋은 것들 왜 내놓고 왜 이렇게 위험한 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그러면서 저점과 고점을 맞춰주기를 바라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맞춰주길 바라시는 분들 계셔요. 실제로. 그죠?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생겨서 이제 악성 유튜버들, 맷땡땡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막 돼지같이 이렇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랬고, 이었을 때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250만원, 그리고 제가 이오스는 1,000원 밑으로 빠지면 제가 한번 사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질문하시더라고. 사셨냐고. 돈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돈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도 한 많지는 않더라도 좀 들어오거든요. 그걸로 좀 사볼까 싶은데 어쨌든 저는 요번에 그 FOMC를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그것도 강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서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시기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조심해야 될 것들, 그죠? 코인 쪽은 거래소를 두드려 패는 거. 바이낸스랑 지금 코인베이스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특히나 바이낸스에 대한 언급은 오래전부터 드렸습니다. 바이낸스 하면 두드려 맞을 것 같다고. 두드려 맞아야 된다고. 그죠? 맞죠? 이때 우리 뭐였지? 그 크라켄이었나? 뭐 하여튼 무슨 거래소가 두드려 맞았고 두드려 맞아야 된다. 난 두드려 맞고 있는지 안 빠지고 있거든 별로. 그래서 어쨌든 바이낸스 악재가 코인 자체 악재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매는 맞아야 될 매를 맞고 있는 것이고 얘가 잘 해결이 돼야 우리 코인 시장이 건강해진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지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게 맞다. 그죠?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어요. 미국은 금융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나 금융권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면 도망가셔야 된다.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이 추세가 깨질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숏을 치거나 하긴 좀 그래요. 저는 이제 14,800에서 15,200 사이에서 한번 각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볼 건데, 여기를 보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쫓칠 거예요. 이런 관점 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도 상황을 다 봐야 돼요. 상황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 돌파할 때 제가 시장을 바꿨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14,300도 갈 거다.
그래서 이때 이거 뚫었기 때문에 이거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선 제가 빠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거 뚫고 나서 저 조심했거든. 그죠? 그래서 원회적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하시면 안 돼. 절대로. 파동이라는 것들 꺾이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임펄스라든 추세 약해지는 것들 다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도달하는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14,800이라는 게 오늘 도달할 때랑 내일 도달할 때랑 내일 모레 도달할 때랑 상황이 다 달라진다고. 그만큼 섬세하고 디테일한 시장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맞죠? 이번 주 되겠죠. 이번 주 정도 해가지고 3,250만원을 도달하게 된다면 이거 매력적인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동의합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걸 반전을 시켜줄 거냐, 떨어질 거라고 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겠고, 그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 베팅할 수 있는 포인트는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팅이라는 것은 사실 손실과 수익률, 목표율 사이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접근하는 부분인데, 요 장대 항목이 등장하게 되면서 요 자리에 디센딩에 대한 관점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거래가 들어왔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380만원을 손절 정도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70만원 차이니까 2%의 손절률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2% 손절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건 말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를 건가요? 떨어질 건가요? 이런 아주 속편한 이지선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하지만 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28,000달러 28,000달러부터 비트코인 팔아야 된다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쵸? 그때보다는 지금이 낫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한번 그냥 그래 속아줄 법한 거래량은 등장을 했다. 하지만 흐름은 아직까지 좋지는 않다. 그래서 만약에 반전에 대한 목표가 형성이 된다면 약간의 눌림목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3,430만원 정도.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요 자리에 작은 저항 한번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가게 되면 3,570만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거야. 위로 3% 아래로 2%거든. 그죠? 근데 확률이 뚫고 올라갈 확률이랑 떨어질 확률이 거의 제가 보기엔 반반이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매매 타점은 아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하게 설겨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코인이 그냥 이슈에 되게 둔감하다가 바이낸스라는 좀 거물이 잡히게 되면서 그 이슈에 민감해지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됐죠? 자, 그러고요. 리플이라던가 이런 애들 조정이 나오고 다 되돌리고 있다. 그죠? 스트라이크 애들 되돌리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매매 기법은 아시죠? 전 절대 사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잡아오는 게 좋겠고요. 적어도 13,000원대 초중반 정도에서 버트성 단타를 노리시더라도 지금 추세로 노리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원래 돈을 벌려면 시행착오를 많이 손절을 많이 해보시더라도 추세 한 방을 노리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세가 나오기 직전인 상황이라면 손절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도전해보시는 거예요. 추세에서 만약에 50%, 100%가 나왔다. 2배가 나오면은 내가 손절 5% 3번 해도 괜찮단 말이야. 맞죠? 아니면 분할 매수 접근하셔도 좋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지금은 딱 뭐다? 저가 매수를 노려볼까? 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스를 예시를 드릴게요. 유스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도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단타 시장을 내드렸죠. 요 구간이죠. 그죠? 반등이 나오는 그 시간 단타 시장을 내드렸고, 실제 여기서 반등을 주고 떨어졌거든요. 요때 제가 다 팔고 다시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손절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절 주라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으면 골치 아픈 거야. 아무 생각 없으면 지금도 아무 생각 없으셔야 돼요. 근데 이때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이 지금 어떡하지? 이 상황에 생기시면 여러분들 그 돈은 여러분들에게 과하게 투입된 돈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매매는요, 특히나 코인 같은 경우는 마음, 10법이 우선이야. 마음이.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거든. 그러면 지금 뉴스 같은 경우는 저점이 다 깨진 상황이잖아요. 시저점 갱신이 됐고 어쨌든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BT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요것도 요렇게 그죠? 요 그림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면 갈 거예요. 지금 현재 요렇게 한번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25년 스타트를 말을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죠? 저는 25년까지 얘가 살아남으면 저는 갈 거라고 봐요. 네. 요 그림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요 그림.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바닥을 빠지고, 한 3천 정도, 그래서 샤토시까지 내년에 한번 증가하고, 그래서 길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번에 바이낸스 쪽에 이제 나오는 나온 코인들 보니까, 이웃은 포함이 되진 않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관점에서 천천히 접근하십시오. 천천히. 그죠? 여기다가 80% 시드를 넣어버리니까 힘든 거야. 천천히 부담해서 하라고 했죠. 천천히. 그리고 언제였죠? 온톨러지였나요? 온톨러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어디였지? 요때였었나요? 요때쯤이죠. 그래서 여기서 빠졌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천천히 부담해서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 반등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속된 말로 상패 빔이라면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런 애들도 온톨러지도 지금 일단은 이때까지 잘 버텨주고, 24년 들어갈 때, 내년 들어갈 때 요때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베팅 해볼만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전반적으로 다 그 비슷한 모습이다. 기운 내셔라. 그리고 한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돈이 좀 들어오면 또 담궈 볼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일단은 시그널 하나 등장했습니다. 등장을 했고, 지금은 일단은 반등을 조금 보고 900원대, 1000원대를 한 살짝 건드려주는 반등이 나와줄런지 한번 체크를 하고, 그죠? 이게 막 근데 주고 나서 이렇게 빠지면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800원을 다시 아직 열어두면서 배행을 해 나갈 것이다. 이제는 그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00원 만약에 이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1100원 넘어가게 되면 눌림목 여기서 노릴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멈춘다면, 그죠? 제가 800원, 820원부터 한 780원 사이를 한번 접근해서 한 방에 만개를 사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부담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다. 그건 유효하다. 이해되셨죠? 저는 이런 거 전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뭐 한 1300원 정도, 그리고 나중에 좀 많이 지나서 내후년 내년 넘어가서 24년 넘어가게 되면 요때가 핵심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는 그런 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3,500원 정도, 그 정도 견적을 내고 있다. 정리되셨나요? 네. 기대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들이 거래소를 두드려 패면서 알트코인들이 폭락을 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좀 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좀 찝찝한 게 많아요. 또 찝찝한 게 많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반영이 좀 돼서 김프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 죄송합니다. 네. 저름이 몰려와서 그래요. 이 밑으로 빠져주면 좋겠는데 안 빠져준단 말이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도 3250을 1차적으로 아직도 기다릴 겁니다. 기다릴 것이고, 그리고 요 밑으로 3000 밑으로 빠졌을 때도 생각을 해볼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요 구간을 잘 버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버티고, 그죠? 이 정도까지 하반기까지 잘 버텼다가 그 뒤에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큰 뷰다.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더 끌어당길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누군가는 사줘야 돼요.
그죠? 그럼 누가 사줄까요? 연준이 바로 사주지 않습니다. 연준이 사주면 돈을 뿌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양적 완화를 바로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살 가능성이 높죠, 1차적으로. 근데 시중은행들이 예전에 누구지?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애들이 지금 미국 채권 때문에 부도가 났거든요. 미국 채권, 가장 안전하던 미국 채권 때문에 부도가 난 상황인데, 걔네들처럼 지금 상황에서 미국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하나가 좀 걱정스럽고,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일순간에 채권으로 좀 빠지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우리 그 나스닥이랑 S&P가 되겠죠. 미국 시장. 그리고 그쩌면 그때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실제로 지금 달러가 막히긴 했지만, 실제로 80% 가까운 돈이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매매가. 그러면 달러가 거의 최대 이제 그게 될 텐데, 그러면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경기가 침체, 정말 드라마틱한 침체까지는 안 오더라도 어쨌든 주가는 좀 다소 비싼 상황이고, 그럼 마일드하게 조금 우리 돈을 아껴 쓰는 그런 상황이 등장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영향이 나오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어.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 원인이 다 제공이 됐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또 다른 데이터가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흔들렸다가, 그리고 정부에 들어갔던 그 돈이 다시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서 또 시장에 쌤에 들어서 또 한번 안정적으로 또 안정해주는 그런 시장이 등장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과연 지금이 이 코인을 하기, 그리고 미국 증시를 하기 좋은 시즌인가라는 질문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죄송합니다. 네, 좋아요. 제가 작년 말 올 초 정도에서 주식이 반등할 거다. 작년 말에 봄에 반등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반등에 힘입어서 떨어지던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게 될 것이다.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를 했냐면, 이 뒤에는 시장을 잘 명확히 예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내려오던 그 집값이 부동산이 경기를 의미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제 주식과 불불려서 잘 비벼졌는데, 그걸로 집값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기준으로. 미국은 압도적인 금리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이제는 집값도 이제 침체에 인한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올 연초의 가격은 저렴한 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때까지 교육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연초, 작년 말이 제일 쌌죠. 그때 여러분들 급하신 분들 하셔도 된다. 금매 이런 것 좀 청정해가지고 하셔라. 그때 그 말 했던 사람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맞죠? 그리고 지금 그거 하셨다면 지금 팔아도 한 1, 2천 원 안 벌었을까? 몇 천 원 안 벌었겠니? 그죠? 팔면 다시 살 집이 없어서 그렇지. 그처럼 우리가 시장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은 조금 애매한데, S&P 나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엄청 비쌀 때 생각을 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많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포스러웠던 이런 시장에 노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흐름상으로는 이제 좀 꿀렁꿀렁 하다가 나중에 내년 내후년부터 좀 올라가겠지만, 흐름이 다시 좋아지겠지, 경기가 풀리겠지만, 베팅을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베팅을 할 시기. 그러니까 우량주들, 좋은 애들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 하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건 오케이다 이거지. 실제 주식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코인도 3,300 밑에서는 분할 매수 하셔도 오케이. 저는 이때는 좀 러프하게, 송간 말이죠. 비트코인은 3,000 플러스 마이너스 2,000으로 보겠습니다. 200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에서 3,200에서 2,800 사이는 분할 매수해서 좋다. 하지만 얘도 이렇게 갈 거라는 보장은 못한다. 이게 이렇게 나와도 이상할 거 없거든요. 하지만 이 움직임들이 막 드라마틱하고 빠르게 촥촥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한쌤 입장에서는 24년 초에 움직이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한 30% 이내로 접근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번의 조정은 사실 거래소를 때리면서 나왔던 조정이기 때문에 뭐 손절하셨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너무 많은 비중을 넣으신 분들 좀 송구 우려 섞인 분이 계신데 80% 넣었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좀 제가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죠 이때에서 제가 여러분 워낙 좋아하시니까 반만 50%만 남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분이 아까 간톡배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만 기운 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반전이 원하기 좀 아직 이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를 하고 계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조금 약하다 그죠 아직까지. 화이팅 하시고 제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한국 시장, 미국 시장은 또 보고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밤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한쌤이 좀 시간이 좀 많아지네요. 요즘 기운 내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